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주 밋밋한 산탄델리가 지속되고 있죠. 네, 아주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뭐 내려가지도 않은 밋밋한 산탄델리. 이제 미국이 지난 금요일 3시간 일찍 문을 닫으면서 어제는 또 문이 열지 않았고 우리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금요일 거 가지고 수요일 거 가지고 이제 장이 열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또 양도세 매도의 매매의 마지막 의미이죠. 오늘까지 팔아야 양도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일.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줍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조선,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이렇게 네 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네, 반도체.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주식은 다우는 플러스 0.6, 나스닥은 플러스 0.22, S&P는 플러스 0.32, 3시간 일찍 문을 닫았지만 장은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밋밋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이제 어제 크리스마스부터 이제 쉬면서 과연 뭘 가지고 오늘 친구들하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줄까 이렇게 하다가 2022년 미국은 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시각을 26년 1Q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기가 좀 먼 시계니까 26년 1Q는 대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국을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가장 미국의 경제나 투자 전략을 모두 핵심을 쥐고 있는 우리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26년은 AI 버블의 함수인가 주식이 중간선거의 함수인가 고용의 함수인가 기준금리의 함수인가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얻은 결론은 26년은 무조건 중간선거의 함수이다. 미국이 이 중간선거의 변수에 맞춰서 정책과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19일 날 백악관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투자 설계도가 그래도 반영된 게 19일 백악관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한 첫째는 내년 봄에 최대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 그렇죠? 네. 완전히 뭐 이건 이제 국민들에게 주머니에다 꽂아주겠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뭐가 오를까? 당연히 소비가 오르겠죠. 네. 소비 관련주, 그 다음에 돈이 주식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 이런 면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다. 밋밋한 이야기라고 언론은 평가를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16,000개의 발전소를 짓겠다. 뭐 내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주들, 발전소 관련주들.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믿느냐 아니냐, 미는 연준 의장을 선택하겠다. 결국 다 이 모든 것이 중간 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지고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이 중요한 모습. 이렇게 세금도 환급해주고 1600개의 발전소를 짓고 금리 인하를 미는 연준 의장을 뽑겠다. 그럼 돈의 흐름이 대체 어디로 갈 거냐? 결국 결론은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19일 연설은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트럼프 나름대로의 내년에 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전부 묻어 있는 거고 핵심 포커스는 중간선거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승리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이 36%, 부정이 60이죠. 네. 상당히 어려운 면에 있습니다. 1기 때도 37대 57 비슷한데 그때보다 살짝 더 안 좋은 모습. 그때도 초창기에 좀 안 좋았었죠. 네, 이런 모습이 그 이후에 이제 중간선거에서 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연설에 나온 세금 환급, 에너지 인프라 투자, 금리 인하 압박 이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로 특징이.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총을 쏘면서 갔다 버블을 이루고 그 다음에 버블의 문제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있다면 상반기까지는 트럼프가 앞에서 총을 쏘면서 황소를 타고 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생각을 19일 연설에서 뿜뿜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어디에 돈을 쓸 건지 그 길목을 미리 찾아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소음 무시해라,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일단 1분기, 2분기에는 돈을 막 시장에 퍼부을 줄 거다. 네. 첫 번째 세금 완급. 이번 연설에 나온 세금 완급은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OBBA법. 네. OBBBA. 정말 이름도 어려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는 2026년 봄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환급 시즌이 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구조적으로 해석해보면 정부가 걷어들인 관세를 다시 국민에게 현금으로 꽂아주겠다. 가계소득을 억지로 높이겠다는 소리죠. 간단히 말해서 가구당 2만 달러씩 바로 꽂아주면서 유동성을 확보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BB 법안을 보면은 감세의 연구안, 2017년 도입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반도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25%, 35%,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고 복지예감을 삭감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돈을 2만 달러씩 미국 가정에 꽂아주겠다. 결국 소비로 흐르고 이 주식시장에 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따라서 트럼프는 쓰러져 있는 이 운동선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달리고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운동선수에게 스테로이드를 주겠다는 거잖아. 멀쩡하게 잘 달리고 있는 이 운동선수에게 스팀ul러스, 스테로이드를 주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머릿속에 이 첫 번째 감세 법안의 핵심이죠. 결국 그 돈이 주식으로 갈 것 같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1600개의 발전소를 짓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조는 전력 인프라의 대전환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1년 동안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짓겠다. 이게 사실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죠. 데이터 센터와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거에는 민간 기업에 맡겼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걸 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력 인프라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결국 AI가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AI를 살려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세 번째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미는 놈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파웰의 딜을 이어서. 네. 트럼프는 내년 5월에 취임할 차기 연준을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으로 정했다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이민 억제와 투자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민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OBBB 법안의 중요한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보안 강화잖아요. 이민 단속기간 예산을 증액하고 불법 국경 월경 시 최소한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이민 정책.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여러 가지 인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이것을 노동시장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오겠다. 계속 이민을 풀었다 늘렸다 이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그렇죠? 네, 로봇이나 자동화, 이러한 미국의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로봇 시장이 상당히 다시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나름대로 이제 수혜 종목을 뽑아보면 아마존, 그렇죠? 다시 소비가 증가하고 돈을 2만 달러씩 집집마다 꽂아준다면 아마존이 다시 상승할 것. 지난 1년간 아마존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죠. 네, 이게 4월에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계속 옆으로 기는데 남들은 다 올랐지만 시총이 2.48조 달러. 아마존이 또 올해 못 간 것들은 내년에 갈 수 있으니까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존을 좋게 보죠. 그 다음에 닥터 호튼이라고, 이건 미국에서 이제 고급 주택을 짓는 회사인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금리를 인하해주고 이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한번 흔들흔들할 가능성. 따라서 닥터 호튼도 작년에 주가가 너무 안 좋았는데 다시 올해가 주가가 안 좋았죠. 안 좋았던 면들이 내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 닥터 호튼.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1600개의 발전소를 지은다면 저는 오클로를 다시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죠. 충분히 조정받았다. 오클로하고 뉴스케일 파워는 다시 매수 영역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테슬라죠. 자율주행 로봇의 대명사 테슬라가 1.6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일단 2조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네, 여기까지는 어제 제가 뭐 미국은 2026년에 무엇을 주로 추구할 것인가 이 생각을 주로 가장 리더의 앞장서 있는 트럼프의 연설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봅시다. 오늘 관심 종목은 여전히 우주 항공주가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로켓랩은 뭐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보합에서 끝이 났는데 미국의 사이더스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한 33% 올랐어요. 네, 2달러도 안 되는 거 사이더스 스페이스. 네, 2달러가 안 되는 게 2.2달러까지 올랐어요. 사이더스 스페이스. 이 사이더스 스페이스는 어떤 기업이냐? 사이더스 스페이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넬 버럴에 본사를 둔 서비스형 우주 전문 기업이다. 서비스형 우주 전문 기업? 이게 무슨 말이지? 단순히 위성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설계부터 제조, 발사, 그리고 우주 데이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오호. 최근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및 AI 기술과 관련해 엣지 AI 기술을 위성에 접목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엣지 AI,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및 AI 기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기가 모든 것을 내부에서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성 내부의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주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지상에 다 보내지 않고 위성 안에서 AI가 핵심 정보만 골라내어 실시간으로 점성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이러한 AI 에코시스템 오릴레이스, 네, 상당히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플래닛앱도 제가 이야기해 줬죠. ATS 모바일 스페이스도 모바일도 이야기해 줬고 오늘은 사이더스 스페이스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더스 스페이스의 핵심은 위성 안에서 데이터를 엣지 있게 가공해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코어만 보내면서 전송 지연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우주 항공 관련 ETF를 보면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가 있죠. 네, 위성 통신 및 소형 발사체 등 실제 우주 활동을 하는 기업이 비중이 높아 우주 산업 발전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ETF이다. 최근 1년 수익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강세를 보고 있다.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 만약에 우주 항공 관련 ETF를 사고 싶다면 미국 걸 이걸 이제 사라고 저희가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죠. 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느냐?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 종목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천하고 있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랩도 추천하고, 로켓랩, 에코스타, 글로벌스타, 비아셋, 드림블, 가민, 시리우스 XM, SES, SA, 네. AST, 아스트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랩, 로켓랩, 에스코타. 이 세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하면 이 세 개.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냐? 펀드 매니저는 이런 ETF를 한 70%를 넣고 아니면 50%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세 개를 50%를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알파 전략을 쓰는데 이렇게 전략을 씁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랩, 로켓랩스. 다음은 캐시우드 우리 돈남은 누나가 운영하는 아크 스페이스 디펜스 앤드 이노베이션 ETF도 있죠. 여기는 방산이 들어가는데 2015년 11월 명칭을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에서 스페이스 앤 디펜스로 변경하며 방산 혁신 기술 비중을 높였다. 직접적인 우주 기회에도 우주 인프라를 돕는 AI 및 하드웨어 기업을 많이 포함했다. 앞에 프로큐어 ETF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얘는 1년간 46%, 수익률 차이가 20%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는 테러다인, 크라토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아마존, 트림블, 로키드마틴, 엔비디아, L3 헤럴스, 더 시리어스, 에어로파이러먼트 뭐 이런 종목이 들어있는데 상당히 종목이 다릅니다. 저는 퓨어한 차라리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 ETF는
또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오늘이 양도세 마지막 매도일이죠. 오늘까지 팔아야 되죠. 29일 날이니까. ABL 바이오. 네. 계속 양도세로 두들겨 맞으면서 옆으로 기는데 사야 되죠. 오늘 정도부터는 ABL 바이오를 사야 되고 다음에 D&D 파마텍도 사야 된다. 옆으로 기고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은 사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양도세로. 네, 톱니가 이제 내년 맥7은 이거다. 내년은 산업재와 에너지 기초소재를 좋게 본다. 금융사는 AI 플러스 블록체인의 직접적인 수혜의 기술 도입으로 1년 의존도가 감소하고 비용이 절반하고 마진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JP모건, 골만삭스 등 차세대 매그니피션트 7이 될 수 있다. 금융주를 추천을 한 이유가 굉장히 재밌네. 인력 의존도 감소하고 금리는 하락하면서 상당히 비용도 세이브를 하면서 M7이 이어서 맥7 새로운 넥스트 7이 되는 거죠. 여기에 JP모건 골만삭스를 추천했다.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봤던 제가 재밌는 것 중에서 하이퍼스케일러와 주가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는 종목만 가더라. 네, 서로 상관관계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종목만 다 세퍼레이션, 차별화가 올해는 내년에 더 심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엔비디아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하는 이야기가 시장에 또 핵심이 나왔습니다. 네. 구기를 잡기 위해서 젠스랑이 승부수를 냈다. 엔비디아가 시장 일각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마이클 버리 등 경쟁사인 구글 TPU를 가장 잘하는 드림팀을 가지고 있는 그록이라는 기업을 $200를 주고 사버렸다. 엔비디아 제국에 대한 욕심과 야심이 드러난 엄청난 딜이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서 아마 어제는 시간의 장인도 멈췄던 것 같은데, 네. 구글을 잡기 위해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 지알로키. 이 회사는 구글에서 천재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훈련을 넘어 추론 시장을 장악하기 하는 회사이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만드는 훈련 시장의 절대 강자였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AI를 서비스하는 추론 시장에서는 가성비와 전력 효율을 앞세운 도전자들의 위협을 받아왔다. LPU 기술을 확보했다. 그록의 언어 처리 장치 LPU는 기존 GPU보다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10배 빠르고 에너지 소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주는 아주 놀라운 언어 처리 장치라는 거죠. 네. 너무 막 아무거나 다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딱 하는데 에너지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실시간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챗봇이나 음성 비서처럼 즉각적인 대답이 필요한 저지연 환경에서 그로기의 기술은 독보적이다. 그렇죠? 구글, TPU 등 빅테크의 탈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록을 산 거죠. 구글, 아마존, 멕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비싼 GPU 대신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자 엔비디아는 그룹 기술자를 자사 생태계로서의 일을 방어하려 한다. TPU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룹의 자원회사 조너선 로스는 구글 TPU 개발의 핵심 인물이다. 그를 영입함으로써 경쟁성 핵심 전략을 무력화하고 엔비디아의 기술적 해자를 더 깊게 팠다는 거죠. 조너선 로스를 하는 리더인 그룹을 인수했다. 그래서 이 조너슨 로스는 SARM 기반을 설계한다. 그룹의 칩은 고대형 메모리 대신 칩 내부에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는 SRAM을 방식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HBM의 부족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반을 설계했다는 거죠.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SRAM을 이용했다. 생산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 HBM의 수급 문제는 GPU 생산이 지연될 때 그러게 설계 방식을 적용한 제품은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따라서 200억 달러 주고 충분히 살만한. 네. 세상의 모든 AI가 엔비디아 인프라 위에 훈련되고 추론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전술항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룹을 샀다는 거죠. 비상장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야 되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사서 $200까지는 또 가지고 들고 가자.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주식을 다 팔고 서학개미들 한국으로 오면은 양도세를 5천만 원까지 깎아주겠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제 유튜버들이 반론을 하죠. 지난 10년간 나스닥하고 코스닥의 수익률 차이가 7배가 났다는 거죠. 나스닥이 완전한 완파인데 과연 이거 깎아준다고 코스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머리 아픈 이야기지만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거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또 우리장이 열리죠. 네, 우리장 우주, 항공,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룹을 엔비디아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과 비슷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또 찾아온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그렇죠? 다음에 우주항공, 바이오, 조선 이렇게 좀 4개의 섹터를 가지고 또 로봇도 괜찮으니까 5개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6일 오늘 마지막으로 양도세 부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눌려있던 ABL 바이오와 D&D 파마테온 꼭 사자, 이렇게 줍줍하자, 이 이야기도 마무리를 한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네, 연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는 주말에 일요일 정도에 또 여러분에게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날이 너무 춥습니다. 우리 따뜻한 입고 출근합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